세스컨투는 캐나다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스캐처원 강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주위 환경이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오늘 사건은 이 아름다운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2015년 3월 25일 아침 한 주민이 세스컨투 남부 외곽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옆을 딱 지나가는데 사람이 앞을 봐도 옆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신기해요. 촉이 내 눈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언가에 이끌리듯 옆에 있는 매립장 뒤로 수풀이 있는데 거기 쳐다보게 된 거예요. 딱 봤더니 수풀 풀밭에 누군가 누워있는 것 같아. 이른 아침부터 누가 그것도 쓰레기 매립장 옆에 누워있어? 이상함에 점점 다가가 보는데 역시나 쓰러져 있는 한 여성의 시신. 그렇게 경찰에 신고가 된 거예요. 현장 조사를 시작한 경찰. 당시 쓰러져 있던 여성은 딱 봐도 나이가 어려 보였어요. 안타깝게도 사망한 상태. 그런데 이상했던 건 이 여자 신발을 안 신고 있네. 맨발. 거기다 후드가 있는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그 후드에 핏자국이, 또한 손에 시계를 차고 있는데 시계가 완전히 박살이 났네. 그리고 시신 근처에서 파란색 벨트도 하나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은 누구인 걸까? 안타깝게도 주변에 핸드폰이나 신분증, 가방 이런 건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요 근래 실종 신고 또한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경찰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내야 할까요? 이건 딱 봐도 살인사건이잖아요. 핏자국 하며 박살난 거 하며. 이 범인은요 굉장히 싸가지가 없는 놈이에요. 사람을 죽인 걸로 모자라 쓰레기마냥 사람을 쓰레기 매립장 부근에 버려놔? 싸가지 없이? 경찰은요 신원 파악이 너무 힘드니까 그녀가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을 싹 벗겨보는데 이 여자 등에 문신이 하나 있네. 그 문신을 특징으로 전단지를 만들어 뿌립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성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막 울면서 아무래도 그 여자 제 친구인 것 같다고, 제 친구 브리트니 가골 같다고. 이에 경찰 바로 브리트니 가족을 찾아갑니다. 혹시 따님 집에 들어왔나요? 연락되시나요? 역시나 안 된대. 시신이 발견됐는데 이 여자가 브리트니 맞습니까? 그렇게 신원 확인까지 된 거예요. 쓰레기 매립장 옆에 쓰러져 있던 여자는 당시 18살이었던 고3이었던 브리트니 가골. 그녀는 왜 이런 모습으로 발견된 걸까? 우선 이 브리트니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고 각각 가정을 꾸리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친여동생 1명과 을분 여동생 3명을 얻게 되죠. 그녀는 맏언니로서 항상 동생들의 모범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밝고 모험심이 강하고 똑부러졌다고 해요. 취미로 캠핑, 보트, 스키를 탈 정도로 활발하기도 했다고. 당연히 이런 그녀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인기 짱이었어요. 당시 브리트니가 얼마나 똑부러졌냐면 16살 때 학교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다녔대요. 이게 생계 때문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딱 목표가 대학에 들어가서 호텔 경영을 공부하고 싶어. 그런데 이걸 손 안 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16살 어린애가 학교 끝나고 대학 자금 모으겠다고 아르바이트를 또 한 겁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 걸까요?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드디어 18살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됐는데 딱 그녀가 대학교 입학할 쯤에 이 말도 안 되는 비극이 발생. 그녀의 모든 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아니 가족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 딸 전혀 원망 산 것도 없고 크게 고민이 있다거나 한 것도 없었는데 도대체 누가 이딴 짓을 한 건가? 하지만 이때 브리트니의 절친, 경찰에 신고 전화해줬던 친구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줍니다. 단서를 제공해준 친구의 이름은 샤이앤 로즈 앙투안. 브리트니보다 3살 더 많은 언니였습니다. 이 둘은요 수년 동안 정말 친자매처럼 보일 정도로 가깝게 지낸 친구 사이였어요. 그만큼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었겠죠.
앙투안 그녀는요, 사건 바로 전날, 그러니까 3월 24일 낮에 둘이 같이 차에 기름 넣고 그냥 수다 떨고 쉬었다는 거예요. 별일 없었다. 그러다 저녁에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사람들과 어울려 파티를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자기랑 브리트니 둘이 맨체스터라는 호프집에 갔는데 거기서 맥주 조금 마시고 가족 모임 잠깐 같이 가서 거기서 또 한잔하고 이어서 3차를 또 간 거예요. 콜로니얼이라는 술집으로. 이러면서 둘이 엄청 꽐라가 된 거죠. 그래서 앙투안 본인도 술을 너무 많이 먹은 터라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 3차 콜로니얼 술집에 갔을 때 한 백인 남자가 브리트니 옆에 딱 서가지고 브리트니한테 계속 술을 주면서 작업을 걸어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 4시가 됐습니다. 브리트니, 우리 이제 집에 가자 했더니 웬걸 브리트니 아쉬워해. 나 이 백인 남자랑 좀 더 같이 있고 싶은데. 그래서 이때 브리트니 그 백인 남자와 같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기분이 좀 그랬는데 와, 브리트니 내 핸드폰까지 가지고 가버렸네.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친구한테 연락은 해야 돼. 야, 나 핸드폰 잃어버렸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컴퓨터 바로 켜서 컴퓨터 카카오톡이나 컴퓨터로 SNS 로그인해서 친구한테 인스타 메시지나 카톡 메시지를 보냈을 것 같거든요. 딱 이때 앙투안도 그랬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컴퓨터 켜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야, 너 어딨어? 내 핸드폰 가져갔어, 기집애야. 조심히 있다가 집에 들어가. 사랑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앙투안의 삼촌도 증언을 해줍니다. 25일 아침 딱 깨서 보니까 앙투안이 집에 있었다고. 경찰은 나중에 이 브리트니의 차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서 실제로 앙투안의 핸드폰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술집에서 브리트니 곁에 다가와 계속 찝쩍대며 같이 떠났다는 백인 남자. 이 남자가 어떻게 하고 죽인 걸까요? 경찰은 이 백인 남자를 용의선상에 두고 백인 남자를 만난 게 3차 술집에서였다고 했잖아요. 그 술집 탐문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술집 사장, 술집 바텐더, 술집 종업원 그 누구도 브리트니와 함께 떠났던 이 백인 남자를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어. 손님들은 술에 취해 있었으니까 모를 수도 있고 종업원 사장이나 직원들은 바쁘니까 어떻게 손님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겠어. 모를 수도 있지. 맞아요. 이 생각에 경찰 바로 이 술집 CCTV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CCTV 속에도 백인 남자 없는 거예요. 투명인간이야 뭐야. 앙투안은 분명히 이 술집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CCTV에도 없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와 동시에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브리트니의 사망 사인은 질식사, 목이 졸린 건데 뭘로 졸렸냐? 제가 앞서 그랬죠. 시신 현장 근처에서 파란색 허리띠가 발견됐다고. 그녀 목에 난 상처와 허리띠의 자국 딱 일치했습니다. 허리띠로 목을 졸라 죽이고 허리띠를 그냥 버리고 도망갔구나. 경찰은요, 다시 한번 이 술집 직원들, 당시 있었던 손님들을 찾아 물어보고 CCTV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없어.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백인 남자는 애초부터 있지도 않았네. 앙투안, 이 여자가 거짓말을 했네. 왜 거짓말했지? 캥기는 게 있으니까 했겠지. 샤이앤 로즈 앙투안, 이 여자는 1993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이 아버지가 자식들을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방치하듯이. 결국 그녀는 위탁 가정에 맡겨집니다. 그럼 거기선 사랑받으면서 자랐나? 아니요. 거기서 가정폭력을 당해요. 그 어린 나이에 폭력과 상처에 물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성장 환경 탓에 그녀는 12살 때부터 여러 사고를 치면서 경찰서를 들락달락거립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녀가 19살이 됐을 때 전과가요. 범죄 기록만 54건. 어마어마하죠.
이런 그녀에게 진정한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게 누구? 브리트니였어요. 앙투안은요, 브리트니에게 진심이었습니다. 브리트니 역시도 앙투안을 되게 믿고 좋아했어요. 둘은요, 친자매처럼 뭘 하든 함께 했습니다.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대요. 앙투안의 전과를 확인한 경찰은요, 아, 이 여자 우리한테 거짓말 한 거일 수도 있겠다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술해줬었던 삼촌을 다시 찾아가요. 진짜 그날 아침 앙투안이 집에 있는 거 봤어요? 다시 물었더니 웬걸 이 삼촌이 말을 싹 바꾸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집에 있는데 한참 지나 앙투안이 집에 왔습니다. 뭐 하다가 이제 오냐 물었더니 브리트니와 술집에 있었다고. 그 술집에서 흑인 2명을 만나 술을 좀 많이 마셨는데 그 흑인 2명이 같이 호텔 가자고. 그래서 호텔까지 브리트니와 같이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흑인 그 남자들과 다 같이 마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흑인 남자 2명과 자기들 2명 이렇게 말싸움이 붙었다는 거예요. 막 싸우다가 앙투안 자기가 잠깐 화장실을 갔다가 나왔는데 딱 나왔더니 웬걸 브리트니가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어. 놀래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 목이 졸린 흔적이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벙쪄 있는데 바로 이때 2 흑인이 자기 머리에 총을 겨눴다는 거예요. 너 경찰에 신고하면 이 총 네 이마에 박힐 줄 알아.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우선 집에 왔다고. 삼촌, 이거 절대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이놈들이 찾아와서 총 쏴 죽인다고 했어.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렇게 삼촌인 자기한테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죽인다고 하니까 경찰이 처음에 왔을 때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 소식을 듣고 경찰, 뭐야, 처음에는 백인 남자 따라 둘이 나갔다고 하더만 이번에는 또 흑인 남자 2명이 나와? 뭐가 진짜야? 당연히 바로 앙투안 찾아가서 물어보려고 했어요. 어떤 버전이 진짜인지. 지금 이것 자체가 앙투안 너무 의심스럽죠. 하지만 지금 이것만으로는 그녀가 범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단 말이죠. 수사의 진행이 점점 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 브리트니 평소 인맥 평판이 되게 좋았어요. 이 친구들 가족들 애가 타는 거예요. 경찰만 믿고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나서자.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 라면서 친구 지인들이 직접 수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요 제일 먼저 브리트니와 앙투안의 SNS를 막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수색에서 이 과정에서 정말 중대한 발견을 하나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진입니다. 브리트니와 앙투안이 함께 찍은 사진. 이 사진은요 브리트니가 살해되기 몇 시간 전에 앙투안이 올린 거예요. 앙투안은요 이 사진과 함께 친구야 지금 어딨어? 너의 소식을 알 길이 없구나. 네가 무사히 집에 돌아오길 바래. 평범해 보이는 이 사진이 왜 중대한 발견인 걸까? 탐정의 기질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사진을 딱 보고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이 사진 한 장으로 경찰은 이 여자가 범인 맞네 바로 알았어요. 여러분은 아시겠나요? 여러분 이 사진의 왼쪽 하단 앙투안이 하고 있는 허리띠 보이시나요? 살짝 보이는데 독특한 짜임이 있는 파란색 허리띠입니다. 제가 앞서 그랬죠. 사건 현장에서 파란색 허리띠가 발견됐다고. 그걸로 브리트니 목을 졸랐다고. 범행 흉기인 이 허리띠와 똑같은 걸 앙투안이 하고 있네. 사진에서 딱 걸린 거죠. 경찰은 바로 현장에서 발견됐던 허리띠 정밀 감정에 들어갑니다. 와, 검사했더니 허리띠 안에서 브리트니와 앙투안의 DNA가 딱! 이걸로 목 졸랐는데 네 허리띠네 이거사? 즉 범인은 그렇게 친자매처럼 친하게 지냈다는 최고의 베프 사이였다는 앙투안. 무슨 백인이고 흑인이야.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친했다면서 죽인 걸까? 범행 동기에 대해서 앙투안은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딱 용의자가 밝혀진 상태에서 사건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져요. 아니
동기에 대해서 입을 안 여니까. 그렇게 어느덧 브리트니가 살해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3월 중요한 인물 한 명이 브리트니 가족을 찾아옵니다. 그의 이름은 앙투안의 또 다른 친구 제트. 자기 말로는 2년 동안 알 수 없는 죄책감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진실을 밝히려 찾아왔다고. 이 제트라는 친구 말로는 2015년 3월 25일 브리트니가 살해당한 날 앙투안이 새벽 일찍부터 차를 몰고 자기 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딱 봐도 이때 술을 엄청 마신 상태였다고. 앙투안이 자기 집에 딱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씨, 브리트니 그년이랑 싸웠어. 자꾸 말끝마다 짜증나게 하잖아. 그래서 말싸움하다가 내가 그냥 몇 대 쳐버렸지. 그랬더니 2년도 같이 날 때리대. 와, 너무너무 열받아서 몸싸움 좀 하다가 승질나서 벨트로 목 졸라 죽여버렸어. 이 말을 하면서 바로 야, 제트, 밖에 내 차 봐봐. 그래서 밖에 세워져 있는 앙투안의 차를 봤더니 차 안 조수석에 브리트니가 고개가 축 처진 채 앉아있네. 순간 자기가 이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사람 촉이 조수석에 있는 브리트니 고개를 푹 떨군 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순간 자기가 놀래가지고 앙투안한테 나가라고 그녀를 내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몇 시간 뒤에 브리트니의 시신이 매립장 옆에서 발견됐다고. 이 소식을 듣고 진짜 너무 놀래서 바로 다시 앙투안을 찾아갔었다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아침에 브리트니 차에 태우고 우리 집에 왔었잖아. 네가 목 졸라 죽였다고 했잖아. 그거 진짜야? 그랬더니 앙투안이 갑자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서. 그런데 이게 사람 촉이 네가 죽인 거 맞구나. 그럼 이때 제트 친구 입장에서 바로 경찰에 알렸어야 했는데 묵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양심에 계속 찔려 2년을 힘들게 보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괴로우니까 안 되겠다. 가족들에게 털어놓으려고 왔던 겁니다. 이 제트의 고백으로 경찰은 증인의 증거들까지 바로 앙투안을 정식 체포합니다. 당연히 앙투안은요, 처음에 계속 자기 억울하다고 범행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 나왔는데도 거짓말 할래? 죄송합니다. 나중에 자백하면서 하는 소리가 술에 너무 취해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트가 했던 말처럼 둘이 싸움이 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브리트니가 내 핸드폰을 딱 낚아채가네.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안 내나? 더 싸움이 격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 기억이 잘 안 난대요. 정확한 건 일부러 죽인 건 아니었다고. 우욱해서 우발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술 기운에 죽인 것 같다고. 자칫 잘못하면 백인이다, 흑인이다, 어쩌고 저쩌고 이 범인의 소나기에서 놀아날 뻔했습니다.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져 손을 놓으려고 할 때 브리트니의 친구들, 가족들이 SNS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찾아줬죠. 이 사진 한 장. 이 사진으로 인해 앙투안이 용의자로 더 확정됐잖아요. 경찰은요, 이 사진이 브리트니 살해 당하기 몇 시간 전에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둘이 사이 좋아 보이죠. 그리고 기분도 좋아 보이고 화장도 옷도 지금 술집 가서 재밌게 놀 준비가 된 것처럼 보여요. 이거 찍고 술집 가서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그 후에 무슨 이유로 둘 사이에 싸움이 났고 손찌검까지 갔고 살해까지 갔죠. 완전 만취한 앙투안은요, 살해 후 바로 친구 제트 집으로 갔습니다. 범행 과정을 하소연했죠. 하지만 제트도 나중에 쫓아냈잖아요. 쫓겨난 후에 바로 차를 몰고 남쪽 외곽 사람이 거의 없는 쓰레기 매립장 근처로 간 거예요. 그리곤 거기에 쓰레기 버리듯이 브리트니를 두고 삼촌 집으로 간 겁니다. 가서 거짓말한 거예요. 흑인 2명이 협박했다고. 그놈들이 브리트니 죽였고 말하면 나도 죽일 거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삼촌 이거 비밀로 해야 된다고.
소름 돋는 건요, 이 말을 하면서도 자기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왜 삼촌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왜 굳이 삼촌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삼촌을요, 자기 방패막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교활하죠, 정말. 애초부터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경찰이 찾아오면 삼촌은 분명히 말할 거라고. 그래서 거짓말로 삼촌한테 말했던 거예요. 흑인 2명, 이걸 삼촌이 경찰한테 나중에 불어버리면 경찰이 수사 라인을 흑인에 집중해서 하겠죠. 그럼 난 쏙 빠져나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이 교활한 앙투아는요, 고의 살인은 인정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와,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7년 받았대요. 이 사건이 2015년도에 벌어졌어요. 징역 7년 받았으니까 벌써 출소했겠네요. 이 사건은 이렇게 종결됐지만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죽였냐고. 친자매처럼 친했다면서 왜 죽였냐고.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부분은 끝까지 기억이 안 난다면서 입을 닫아가지고 정확히 알려진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본인이 올린 사진 한 장으로 본인이 범인임을 자백한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